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며 아들 낳으라고 종용하는 시부모님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들 좀 낳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슨 아들 낳는 기계라도 드린 양 저를 닥달했거든요. 아버님은 가구 관련 사업을 하시고 남편도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사업은 꾸준히 잘 되는 편이어서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속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는 동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저희는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자기들 집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을 구해주신 거였어요. 말은 남편과 아버님이 같이 일하니까 같이 출근해야 돼서 그렇다는데 사실 집만 다르지 거의 같이 사는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일을 하게 되면 안 만나고 싶어도 매일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시고 살림에 대해 입을 대시고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그러더군요. 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초인종 누르잖니. 번호 달라고 안 하잖아. 내 친구들 다 아들 네 집 비밀번호 알아. 근데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 경우가 있으신 분이 틈만 나면 저희 집 와서 냉장고 뒤지고 먼지 있는지 만져보고 심지어 속옷 넣어두는 서랍까지 열어보시나요?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다 뿐이지 정말 진절머리 나는 간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이 갖는 문제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셔서 저희는 따로 신혼도 없이 임신 준비를 했거든요. 임신 기간 중 5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넌지시 힌트를 주거든요.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다 알아듣게끔은 돌려서 말을 해주죠. 저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딸도 좋은데 시부모님 생각을 하니 착잡했죠.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전하자 당연히 시부모님은 시큰둥하고요. 에휴, 그래 아들도 낳으면 되니까. 저는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또 임신을 하라는 어머님이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내가 임신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첫애를 낳고 정신없이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틈만 나면 저보고 생리 나왔냐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며느리 생리 언제 시작하는지까지 물어보는 시어머니라뇨.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뭐 땡전 한 푼도 없이 애 낳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이며 우리 차며 다 해주신 거 잊었어?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남들은 애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낳아. 근데 당신은 나만 주면 다 지원해준다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주잖아. 그리고 당신 진짜 철딱서니 없는 거 알아? 나 아버지 밑에서 일해. 근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우리 부모님 욕하고 불편하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하, 알았어. 남편은 집 주고 차 주고 월급도 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아들 타령을 해서 그렇지 남편은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육아에 관심은커녕 아이랑 잠깐 놀아주는 시간도 없었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기 바쁘지
정작 저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로 불만을 말하면 자기는 돈 잘 벌어오지 않냐고 저보고 배부른 소리 그만하래요. 솔직히 월급이라고 엄청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면서 툭하면 저 소리를 하니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둬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돌이 됐을 무렵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아이 돌 때 임신을 한 거라 둘째 아는 연년생이 된 거였죠. 저도 아들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바랬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분홍색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하기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친정에 좀 갔다 온다고 말하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온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임신해서 배부른데 여기까지 오는 거 안 힘들었냐 하시면서도 반가워하셨어요. 저희 오빠도 저 오랜만에 온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 빵집에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첫애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신세인 시댁과는 아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은 오히려 부모님이 오빠 낳고 딸을 갖고 싶어 해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나 친정 오빠도 저희 큰딸 보고 공주, 공주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왜 그러냐고, 차서방이랑 싸웠냐고 했고, 저는 사실 병원 갔다 왔는데 또 딸이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싫어하실 게 뻔히 보여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그 집 손자구만 왜 그러신데? 그러게 말이야. 요새도 그렇게 아들 타령하는 집이 있어? 그리고 네가 성별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너한테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고 오빠도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집구석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는 아들 못 낳는다고 웬 구박이야, 구박이.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자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저희 오빠 실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공고를 나왔는데 거기서도 짱 먹었다며. 오빠 친구들 하는 소리로는 소위 진짜 조폭들 사이에서 스카웃 제의까지 왔었답니다. 오빠가 진짜 제대로 나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엄마 아빠가 부모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러고 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나서 오빠가 정신 차리고 지금은 평범하게 카센터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새언니가 오빠를 꽉 잡고 살아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빠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너 그런 거 참고 살 필요 없다. 차서방 그놈하고 너네 시댁에서 그딴 식으로 너 괴롭히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아주 가만 안 있을라니까. 너는 그만해.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있지. 내가 성질 죽이고 살아서 그렇지. 저는 그 모습에 웃었습니다. 오빠 말만 들어도 고맙다. 든든해. 근데 또 그렇게 난리 치려는 거 새언니가 알면 가만 안 있을걸? 너 그러고 사는 거 알면 나보다 너네 새언니가 더 난리 칠 거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돌아가려 하니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 딸? 내가 미친다 진짜. 저는 제가 딸을 임신한 게 죄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아니, 아들 하나 임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휴, 우리 사업체 물려줄 아들 하나 얻자는 건데 그게 대단한 욕심인가 보네. 아버님은 막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축복받지 못한 뱃속의 둘째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첫째는 그래도 첫째라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둘째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머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님께 첫째 좀 맡아달라 할 테니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요. 저는 아기까지 맡기고 어딜 가자는 걸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성하셔서 일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데리고 간 곳은 한 점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점집에 온 거예요? 그래. 여기 예약 정말 어려운 곳이야. 힘들게 온 줄 알아. 여긴 왜요? 도대체 언제 아들이 들어설 건지 좀 물어보려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아나요? 어머님,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얼마나 용한 도사인 줄 알아?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네가 진작에 아들 가졌으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니? 하,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놈의 아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가 저희 차례가 와서 어머님이랑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 제 사주가 쓰인 종이를 그 점쟁이에게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들이 필요한 집이에요. 근데 얘가 내 며느리인데 딸을 낳았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애도 딸이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점쟁이는 사주도 보고 점사도 쳐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다시. 아들이 필요하다고? 예, 이미 있는데? 점쟁이의 말에 어머님과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미 있다니. 그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네. 물 건너 해외에 있어. 예? 어머님은 깜짝 놀라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해외에 남편의 아들이 있다니요. 저랑 어머님은 어버버하고 있는데 점쟁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앞으로도 아들은 없을 거야. 딸만 있는 사주야. 제가 딸만 있는 사주요? 음. 어머님은 그 말에 저를 힐끗 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남편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건 그건 알아서들 하셔야지. 나는 알려줬잖아. 그 점집을 나오면서 어머님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혼란스러워 보이고 저도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물어봤죠. 저기 어머님, 혹시 건영 씨 외국에 살았었어요? 응? 아니, 아니에요? 응, 뭐 여행이나 갔을까? 외국은 무슨? 근데 저 점쟁이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어휴, 뭐 개소리네. 용하다더니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어머님은 갑자기 점쟁이 말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점쟁이 말이면 팥으로 매주도 쓸 것처럼 보이셨는데 갑자기 행동을 바꾼 게 어머님도 속으로 뭔가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아,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진짜 가지가지해. 집에만 있어서 그래? 점은 무슨. 근데 그 점쟁이가 진짜 그랬다니까? 당신 외국 나가서 살았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선.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더 웃긴 건 그 후로 어머님이 한동안 저희 집에 잘 오지도 않고 더 이상 저한테 아들 타령도 안 하는 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 친구 중에 흥신소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오빠는 자기가 뒤를 캐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쟁이 말 한마디 듣고 너무 야단 법석인가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를 속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오빠 친구가 알려준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상을 제가 다 알려줘서 오빠 친구가 남편의 과거를 다 캐봤는데
대학교 때 1년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비행 경비 주며 부탁해서 필리핀까지 갔었답니다. 거기서 남편 다닌 어학원 등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만났던 여자를 찾게 되었대요. 그 어학원에서 튜터로 일하다가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현지 여자고 아들도 있다고요. 그 친구분은 그 집도 찾아갔고 아들 사진도 찍어왔는데 저희 오빠가 아들 사진 보고 기함을 했다고 합니다. 코피노인데 얼굴이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이랑 똑 닮았더래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건 차서방 그 새끼 아들 맞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 몇 년 전까지 생활비 붙여줬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오히려 오빠 친구더러 남편 연락처 달라면서 그랬대요. 왜 약속과 다르게 생활비 안 보내주냐고. 오빠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찾아가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일단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남편이랑 똑 닮았더라고요. 외국 어학연수 시절 현지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생활비 주다가 일방적으로 끊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일어나다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 있을까 싶어 남편이 무섭고 그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차서방 그 자식 가만 안 둔다고 서류 들고 아버님네 가구 판매점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일단 참으라고 말렸는데 오빠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버님네는 가구 공장을 끼고 바로 옆 가구 판매점이 있는데 남편은 그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오빠는 남편 보자마자 멱살 잡고 애까지 낳은 주제에 속였냐고 사기꾼 새끼라고 욕하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까지 오셔서 저희 오빠더러 신고할 거라고 놓으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던 직원들까지 다 말리고요. 오빠가 저희 시부모님께 그러더군요. 사돈 어른들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남의 집 귀한 여동생 데리고 가서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해놓고 알고 보니 차서방 이 자식 필리핀에서 이미 애까지 있었네요. 어떻게 이런 걸 속입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몰랐던 일인지 놀라고 어머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이게 뭔 소리냐고 하고 저희 오빠는 서류 던져줬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그토록 원하던 손자 사진 있으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아니, 애초에 필리핀에 있는 손자 데리고 와서 키울 것이지 뭐하러 남의 귀한 여동생을 그렇게 잡습니까? 아버님은 허겁지겁 서류 열어보고선 사진에 놀라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아, 니네 오빠 좀 말려. 이게 무슨 깡패 짓이야. 하지만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깡패? 우리 오빠가 깡패면 너는 사기꾼의 싸티충이니? 뭐? 싸티충? 그래, 너같이 싸질러 놓고 도망가는 인간들 보고 그렇게 말한다더라. 책임감도 없는 마마보이 새끼. 제 말에 어머님은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너 말 다 했어? 네가 딸을 못 낳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야? 끝까지 제 탓이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바로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바닥으로 꽂았어요. 저희 오빠도 조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 깡패들이 진짜?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공부하라고 보내놓은 어학연수에서 현지 여자 임신시키고 애까지 낳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몇 년 전까지 돈도 붙였대요. 저한테 깜쪽같이 속여놓고 누가 누구더러 깡패래요? 오빠랑 제가 깡패면 어머님하고 그쪽 아들은 사기꾼이에요. 너 말 다 했니? 나도 몰랐어. 이제 아셨잖아요. 그때 점쟁이 집 가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보고는 외국은 여행밖에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뻔뻔하시네요. 1년간 어학연수 간 건 외국에서 산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발 빼매놓고 뒤에서는 다 찾아보셨죠? 아니면 남편하고 진작에 짝짝꿍 하셨어요? 어머님은 부들부들 거리시고 아버님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시고 저는 소리를 질렀더니
배가 갑자기 땡겨서 배를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원하는 손자 필리핀에 있어요.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노래 부르던 손자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키우세요. 저는 제 딸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야, 너 내가 소송 다 걸 거야. 그리고 양육비도 똑바로 보내. 필리핀에 있는 그 여자처럼 그딴 식으로 보내다 말면 나 가만 안 있어. 제 말에 저희 오빠도 말하더군요. 내 동생 하는 말 잘 들어라. 법보다 무서운 게 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빠 차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오빠는 너무 울면 뱃속의 아기한테 문제 생긴다고 그만 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울음은 남편과 헤어져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벗어나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오니까 이상하게 가슴속에서 해방감이 느껴져서 울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는 길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 후로 저는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그보다 많은 돈을 제시하며 협의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낳을 때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집 식구들과 소송하며 엮이고 싶지 않아서 약속된 돈과 양육비에 대해 확실히 지급할 것이라는 공증을 받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둘째도 낳게 되어서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오빠네 가게 일도 돕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의 삶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건너서 들은 남편 얘기로는 그 아들만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더니 결국 해외에 있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늘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고 친정 식구들과 저희 딸들을 키우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딸들도 더 이상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딸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